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10월 11일이고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오늘 도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충돌, 전쟁이라고 표현되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국제전으로 과연 이제 확대될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우려죠. 그래서 지금 가자 지구 그럴 가능성도 있다. 없지는 않다. 지금 가자 지구에 대한 봉쇄를 하고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 내부에 어떻게 폭격을 하고 있는데, 서울 면적이 절반 조금 넘는 지역에 12만 명 정도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때리더라도 민간인 피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거기다가 음식, 물, 연료, 전기 다 끊어버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이게 더 이제 심해지면 중재되지 않고 심해지면은 제일 처음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것이 레바논 남부에 있는 헤즈볼라다. 근데 사실 우리가 헤즈볼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알아봤고 그 결과를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또 저 스스로도 또 기록을 남기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살펴봄에 있어서 상당히 복잡해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 중인데, 이걸 살펴보면서, 여기서 헤즈볼라랑, 레바논의 헤즈볼라랑 충돌을 하게 되면은 정말 국제전이 될 수도 있겠다, 지금.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네타냐후가 엄청나게 강한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여기서 하루 더 지속이 될수록 이 위기는 뭐라고 할까,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보기에 가장 발빠르게 대응한 것은 지금 러시아로 보여요. 우리가 보는 언론이나 서방이 주도하는 대중 매체에서는 그런 이야기 전혀 나오지 않지만 사실은 러시아가 가장 합리적인 제안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이미 헤즈볼라랑 이스라엘군이랑 충돌을 했고, 저게 충돌 지역을 표시한 곳입니다. 어디냐면은 골란 고원의 북쪽이에요. 아주 조그만 지역이에요. 여기 뭐라고 불리는 지역이냐 하면 쉐바 농장이라고 불려요. 실제 농장이고, 요 위에 보면 쉐바라는 동네가 있어요. 마을이 레바논에. 그쪽 사람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운영하던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의 지배하에 있어요. 자, 이것도 복잡한 게 이 밑에는 골란고원이라는 곳이고, 이 골란고원 자체가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병합한 곳이죠.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본인들은 이제 병합을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를 세계적으로 인정해 준 곳은 미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글 지도에도 보면은 이제 분쟁 지역으로 점선으로 표시돼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된 것은 이스라엘이 이 골란고원을 이제 정복할 때, 빼앗았을 때 이 지역은 사실은 시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시리아가 물러감으로 해서 그 지역을 다 내가 뺏은 건데, 이스라엘이 사실은 저기 쉐바 농장 지역은 원래는 레바논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사람들도 레바논에 세금을 내고 있었고, 사람들도 레바논 사람들이고, 그래서 애매해진 거예요. 저기서 이미 분쟁이 발생을 했죠. 서로 로켓포, 포격, 공습해서 양쪽 희생자가 몇 명씩 났습니다. 이미. 그래서 근데 요새 워낙 큰 전쟁이 많이 있으니까 그게 사소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난 2006년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였을 때, 그때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어요. 딱 그렇게.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과 상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관심이 가고 세계가 눈여겨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도 군사적으로 바짝 긴장하면서 여기에 전력을 전강하고 있지요. 헤즈볼라는 하마스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큰 조직이에요. 웬만한 나라의 군대보다 더 강력한 조직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좀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먼저 헷갈리는 건 아마 그럴 거예요. 레바논인데
왜 저기에 이제 서방에서는 테러리스트 집단이라고 부르는 헤즈볼라가 지 맘대로 저렇게 돼 있느냐. 예, 저도 요 궁금증으로 시작한 것이거든요. 레바논은 무엇이며 헤즈볼라는 또 무엇이냐. 예, 또 헤즈볼라하고 또 팔레스타인은 종파는 또 달라요. 수니파, 뭐 시아파 이런 식으로. 왜 헤즈볼라는 시아파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헤즈볼라를 건드리면은 시리아가 따라 들어오고 그 다음 이란이 따라 들어와요. 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헤즈볼라의 깃발입니다. 깃발이고, 헤즈볼라는 그 위상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는 위상이에요. 되게 독특해요. 예. 볼게요. 이 사람은 하산 나실라라는 헤즈볼라의 지도자입니다. 예. 헤즈볼라 지도자인데, 이 헤즈볼라의 역사를 보면은 결론을 제가 느낀 결론 누구도는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깥에서 그렇게 정의하지는 잘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 중동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할 때 석유의 산지로서 미국의 석유 생산이 제한적인 당시에 또 이제 페트로 달러라는 개념을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중동을 장악할 때 이스라엘을 그 도구로서 많이 활용했잖아요. 그죠? 자, 거기에 힘에 억눌려 있었지만 거기에 가장 크게 저항한 세력,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공을 해낸 세력이 회계혁명을 통해서 미국을 밀어냈죠. 자기 자국 내에서 팔레비 왕조를 전복시키고. 그 다음부터 계속 힘들었지만 그걸 해낸 나라는 중동 국가 중에서 이란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 이란이 이스라엘의 확대, 즉 미국의 영향력 확대에 뭐랄까 최전선을 틀어막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스라엘의 맞상대로서 키운 세력이 헤즈볼라예요. 레바논의 그 길목이니까. 그리고 전 세계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죠. 예. 이집트, 가자,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그 다음 위로 연결되는 거죠. 누구나 러시아나 유럽 쪽에서 탐내는 곳이죠. 그 자원도 많이 있고 근처 바다도 그렇고 육지에도 그렇고 미국은 틀어막고자 하죠. 그래서 시리아가 지금 내전에 시달리고 있는 건데 이란이 여기에 둔 포석이 바로 헤즈볼라입니다. 예. 레바논은 되게 취약한 나라예요. 취약한. 그래서 여러 가지가 힘을 행사해요. 심지어 이스라엘도 여기에 괴뢰 정부를 세워서 자기들이 통치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결국은 밀려났죠. 그 자리를 틀고 앉은 게 헤즈볼라고, 그건 시리아의 지원을 받고 있고 이란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요. 예, 이 복잡한 게임의 상황이 있더라고요, 이 안에. 볼게요. 1982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원래 이제 이게 시아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전통적으로 기독교 세력도 일부 있었어요. 네네네. 있었는데 레바논이라는 나라도 있었고 그런데 나라가 힘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1982년도에 어떻게 생겼느냐. 82년도가 이스라엘이 당시 요르단에서 레바논으로 옮겨와 있던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격파하기 위해서 이쪽에 진군을 합니다. 진군을 하고 다 깨부셔요. 그리고 그거를 틀어막던 레바논에 있는 회교 세력, 이슬람 세력, 그리고 지원하는 시리아 세력까지 다 물리쳐요. 그래서 거의 여기를 이제 차지합니다. 차지해서 당시 이제 야세르 아라파트로 대변되던 피에로는 팔레스타인 해방전선 해방기구는 트리폴리로 도망을 가고 그 베이루트 레바논 수도를 차지한 이스라엘은 거기다가 기독교 세력을 이제 부추겨서 본인들의 괴뢰 정부를 세우죠. 그래갖고 이제 문제가 안정되는가 싶었는데 당연히 그 이제 정부를 지원했겠죠. 그 대통령이 새로운 기독교계 수장이 바로 이제 암살이 되면서 혼란에 빠지죠. 결국은 이제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이 빠져나가요. 그런 핵심적인 사안이 발생했던 데가 1982년이에요. 이때 이란이 결정을 한 거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지역을 확실히 우리의 이스라엘의 북쪽을 틀어막는 도구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시아파의 성직자 그리고 이란의 경제적 지원 그리고 이란의 혁명수비대 1,500명이 건너가서 그걸 건너가려면 시리아 국경을 지나쳐서 가야 돼요. 시리아가 오케이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란의 혁명수비대 호메이니를 추종했죠. 그래서 이란의 컨셉을 따서 복제판을 만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남부 지역을 지배해서 어떤 세력으로서 있었고 레바논 정부는 감히 그걸 건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내부의 레바논 내부에 회교 세력도 많기 때문에 나중에 정치적으로도 성장을 해요. 그래서 지금 레바논 의회도 주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전부터 주도를 하기 전부터 하나의 독립된 세력으로 인정받았어요. 레바논 정부 하에서. 근데 지금은 레바논 정부 자체를 헤즈볼라가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리고 헤즈볼라의 무장도 병력도 그렇고 레바논 정규군보다 지금 세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마스에 그렇게 큰 타격을 받고 놀라기는 했지만 헤즈볼라는 식은땀이 흐른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리고 헤즈볼라가 전력이 하마스보다 훨씬 막강하지만 이건 정말 전쟁이에요. 하마스 뒤에 줄줄이 엮여있는 시리아, 이란이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자, 이것이 이스라엘이 넘어야 될 선이에요. 예. 지금 가자 지구를 더 폭격하게 되면 이것이 줄줄이 비엔나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네. 이걸 직감하고 있는 곳이 러시아고 미국도 이걸 알겠지만 내부의 정치적 여건, 내년의 선거, 그다음에 바이든이 어버버버버버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자, 그래서 무장 상태를 보면은 뭐 각종 미사일 같은 거는 당연하고 하마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스커드 미사일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돼요. 병력에 대해서는 사실 공개된 건 없어요.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공개된 건 없는데 자체 주장으로는 뭐 11만, 12만 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앞에 말씀드린 사진이죠. 1982년 당시에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이걸 왜 레바논 전쟁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라크도 미국의 침공이고 이거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이죠. 그래서 시리아를 몰아내고 기독교 교대 정부를 수립하죠. 이걸 왜 이랬느냐 하면은 이게 재밌어요. 자, 1948년에 이제 유럽의 힘의 공백이 생기자 이스라엘인들이 여기 정착하기로 마음을 먹고 들어오잖아요.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와서 이제 서로 처음에 사이좋게 지내다가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밀어낸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 이 지역의 강국인 이집트가 전쟁을 벌입니다. 저지요. 그게 1948년인가 뭐 그럴 거예요. 자, 그때부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뭐 난민촌에 있거나 그 후속이 지금 그 자손이 지금 가자 지구에 돼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옆에는 많은 나라로 뿔뿔이 흩어졌겠죠. 난민이 돼서. 그중 해외 세력 중에 가장 강하던 거 지금의 웨스트뱅크 지역에 있던 세력이 아라파트로 통칭되는 그 피에로 세력이었어요. 자, 그 세력들이 요르단 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거점을 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전투를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일부 성과도 있고 아라파트가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 세력이 힘이 커져요. 요르단 내에서. 그러다가 아라파트가 욕심이 생긴 게 요르단에 있는 정부를 왕조죠. 전복하고 자기들을 차지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요르단이 전쟁을 벌입니다. 요르단이 내전이 돼요. 팔레스타인인들하고. 그래서 결국은 져요. 팔레스타인들이. 그들이 옮겨간 곳이 갈 만한 곳, 즉 제일 힘이 약한 곳, 그리고 자기들 고향과 가까운 곳, 레바논으로 들어간 거예요. 레바논 내에 팔레스타인 세력이 30만 명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힘이 세지죠. 지금 헤즈볼라가 장악하고 있는 그 지역이에요, 바로. 그래서 위협을 느낀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가하게 됩니다. 예. 그러자 거기에 대해서 또 위협을 느낀 이란이 작업을 해서 지금 헤즈볼라를 만들어내게 된 거고, 그 다음 체계적으로 지원한 거예요. 이란이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을 때도 불구하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같은 수니파인 사우디는 가자 지구에 대한 지원이 제가 영문 위키피디아에서 보고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띄엄띄엄 했는데 본인들이 미국의 제재 조치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이란은 꼬박꼬박 제일 규칙적으로 돈을 대준 곳이 거기에요. 그래서 이란이 지금 엄청난 리더십을 갖고 있는 겁니다. 중동에서. 예.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이란을 공격해야 된다. 바로 배후에 바로 이란이 있다. 이런 어떻게 보면 파퓰리스트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기회를 뭐 생각하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죠. 단지 바이든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헤즈볼라도 이란이 어려울 때 다 지원해 줬던 거예요. 혈맹인 관계죠. 예. 그리고 그 모범을 따서 그대로 만드는 게 헤즈볼라 조직이고, 예. 자, 그렇게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자, 이거 야세르 아라파트, 제 나이 또래 이상 분들은 예전에 TV 뉴스 시간에 많이 봤을 겁니다. 피에로라는 단어하고, 자, 아까 이 사람의 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앞부분에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예. 자, 그럼 미국의 지금 입장을 볼게요. 지금 빨리 개입을 해야 되거든요. 엄청나게. 근데 미국이 지금 별로 하는 게 없어요. 바이든도 한 3일 있다가 멘트가 나왔거든요. 국무장관, 외교부 장관이 블링컨이 한 이야기는 이란이 개입했다는 증거는 없다. 일단 틀을 막은 거예요. 확전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바이든 스스로의 판단이 없었어요. 바이든은 제가 봤을 때 여기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지금. 근데 3일 동안 여론이 발전하는 걸 보니까 상대방의 공격이 너무 심하고 내가 무력하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무력하게. 바이든 자체가. 그 핵심은 결국에는 이게 선거에 덕이 될까? 독이 될까? 이거거든요. 손해되겠다. 일단 행동은 자제하더라도 일단은 움직이면 보이자. 그래서 지금 그 근처에 있던 항공모함을 보낸 거잖아요. 또 추가로 해서 뭐 C-130 수송기로 뭐 이스라엘이 필요로 한 무기를 뭐 보냈다. 상징적인 제스처죠. 뭐 19톤밖에 못 실는 비행기로 뭐 한 대 보내가지고 얼마나 많은 무기를 실었겠습니까? 포탄을. 자, 물론 더 커질 수도 있겠죠. 확대될 수 있지만 일단은 현재는 신호만 보낸 거예요. 여론을 무마하는 용어로. 나도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 자, 그리고 좀 공화당 쪽에 지금 바이든을 반대하는 쪽에 제가 유튜브를 몇 개 봤는데 좀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사실을 왜곡하는 데 있어 갖고 여론을 조작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취사 선택을 해서 한쪽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한쪽만으로 생각을 하게. 물론 더 안 좋은 거는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거. 미국에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사실을 털어버리는 거. 즉 취사 선택에서 하나만 이야기하는 거. 지금 미국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묶여있던 돈 한 8조, 9조, 10조 가까이 되는 석유 자금을 풀었잖아요. 어떻게 큰 화해 조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 공화당 쪽에서 뭐라고 공격을 하느냐면 그 돈을 풀어줬더니 그 돈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잖아. 말이 안 되죠. 이 공격 준비는 하마스가 오래전부터 한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 돈 푼 지는 얼마 됐다고. 그리고 원래 자기들이 받아야 될 돈인데. 근데 미국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그런 압박이 있으니까 핑계를 뭐라고 댔느냐면은 인도주의적인 용도로만 쓰기로 하고 풀었다. 원래 돈에 무슨 용치가 적혀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근데 손으로 뭐 하늘 가리는 그런 변명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또 이야기가 나오니까 공격을 받고 여론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게 국민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거하고 상관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도 뭐 남 이야기니까 하지만 우리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라고 변명을 하느냐면 그 돈 아직 안 갔다. 그럼 묶어라. 또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운데 끼일 수 있겠어요. 잘못하면은 그 돈이 우리한테 묶여 있다 갔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제 바이든을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내년 선거 있으니까 지금 거기도 초긴장 상태에 예민해져 있어요. 뭐라고 그러느냐? 바이든이 버리고 왔던 허겁지겁 도망쳐왔던 꼴불견 모습을 연출했던 아프간에서 수많은 무기를 버리고 오는 바람에 그 무기가 하마스의 손에 쥐어졌다. 바이든의 바보 같은 행동 때문에 그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은 같은 공화당 의원이 이야기했지만 우크라이나 이야기도 좀 나오거든요. 예. 그게 더 사실은 가능성이 높아요. 풀렸을 수가. 예. 그렇지만 그 이야기는 하지 않죠. 그건 공화당의 입장이 우크라이나전을 지원을 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누워서 침 뱉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왜 미국도 빼먹었을 거니까 좀 가운데 관련된 쪽에서 그래서 아프간 이야기만 나오더라고요. 참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란하고 전쟁을 해야 된다. 이 사람도 알 거예요. 전쟁할 수 없다는 것을. 그렇지만 강경파는 때리면 되죠. 그래서 바이든은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하는 거잖아요. 항모를 보냈고 우리는 이스라엘 편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3일째 등장해가지고 일단 이란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해요.
이란은 부인했죠. 일단 블링컨을 통해서 이란에 관여된 증거는 없다고. 자, 그러면서 제스처를 통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C-130기 한 대 보내서 오늘 도착했다. 자, 근데 핵심은 뭐냐? 이걸 말려야 되거든요. 양쪽 협상 파트너의 이야기를 다 듣고 각자의 상황을 다 이해를 하고 이건 이렇게 풀어야 된다. 그게 동의하지 않으면 압박을 가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런 행동은 지금 하지 않아요. 바이든은 지금 여론이 어떻게 1%라도 0.1%라도 어디로 옮기느냐, 올라가느냐 여기에 대한 대응만 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예, 전 세계 리더십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예. 자, 그리고 동시에 이게 우크라이나전과는 다른 게 우크라이나전은 지금 뭐 서방이 주도하는 대중 매체를 통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는 어린 양이 돼 있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잖아요. 성공적으로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지금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그렇지가 않아요. 당장 전 세계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자, G7으로 대표되는 그들 국가에서는 전부 다 선거로 대통령이 결정되는 곳이에요. 그들의 도심에서 친 팔레스타인 시위, 친 이스라엘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쭉 보도 내용을 봤을 때 친 팔레스타인 시위가 훨씬 숫자가 많습니다. 예, 특히 유럽 같은 데서는 중동에서 문제가 생기면 요즘 교통수단이 좋으니까 유럽으로 다 난민들이 가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추가로 이스라엘을 우크라이나전처럼 어린 양으로 불쌍한 양으로 평가하고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을 악으로 이렇게 엮고 또 거기다가 이란까지 같이 엮어서 이렇게 구도를 만들기가 그러면 미국이 두 가지 전쟁을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복잡해요. 힘을 쓸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 지금 상당히 곤란해진 사람이 하나 있죠. 젤렌스키. 이거 타스에 보도된 내용인데 제목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젤렌스키 중동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 관심이 줄어들까봐 우려. 이거는 미국 정치권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지원법을 통과시켜서 이스라엘 지원을 하자 이런 움직임이 공화당에서 이미 나오고 있어요. 즉 이것은 그들의 하원 의장이 쫓겨났기 때문에 자당 의원에 의해서 우크라이나를 공식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지원하지는 어려울 거예요. 어떻게 돌려서 다른 예산에서 짜내기 위해서 보내야 될 거예요. 출연해서 오래 지속하기 힘들죠. 네, 메시지가 확 떨어지죠. 어차피 이거는 뭐 감성 전쟁이잖아요.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에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계획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올라타면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발 빼면 되는 거예요. 밖에서 막 여론이 막 한쪽 방향으로 불타오르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또 발 빼면 된다. 공화당은 아주 편하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근데 이런 움직임 하나하나마다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지금 바이든의 입장이거든요. 내년 선거에서 이기려면.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지금 미치겠는 거죠. 이건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러시아의 대응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보도가 정말 국내에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힌두스탄 타임스, 이게 인도 건데, 이걸 보면은 좀 우스운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힌두스탄 타임스나 인도의 보도 태도에 기대어 보면은 우크라이나전에 대해서는 인도 여론이나 언론은 분명히 러시아 편이에요. 손을 같이 잡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러시아 푸틴이 인도를 높게 평가하자 서방에서 지금 뺨을 몇 대 맞았잖아요. 그죠? 그 시크교도 살인사건에 인도가 배후에 있다. 미국과 캐나다가 물고 늘어진 거잖아요. 예, 제가 다이아몬드 말씀도 드렸고, 그런 마당에 푸틴이 높게 평가해 준다니까, 뭐, 보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의 전쟁권에 대해서는 입장이 엄청나게 애매해요. 살짝 변화가의 조짐이 느껴져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이스라엘하고 인도의 관계가 좀 있어요. 그거 보면 무기 체계도 미사일 같은 거 공동 개발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지금 사이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또 하나인 것이 아랍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 옆에 파키스탄하고 인도가 갈라진 게 그것 때문에 갈라진 거잖아요. 파키스탄은 이슬람, 그리고 인도는 힌두교. 그리고 내부에 남아있는 이슬람 교도들하고
큰 분쟁이 여러 차례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 희생이 된 전력이 있어요. 지금 총리인 모디의 자기의 고향 주에서 큰 문제가 있어서 수백 명씩 사망하고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도 사람들은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슬람 관련된 것은. 이스라엘 편을 들고 싶은 거죠.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애매하는데 이런 보도까지 나오네요. 어디서 보기 어려운 보도입니다. 정리를 잘해서 보여줘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뭐냐? 옛날 체첸의 지도자예요. 체첸은 옛날 체첸 반군 전쟁도 크게 해서 러시아에 큰 위협이 됐던 곳이죠. 저는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이 사람이 체첸 지도자인데 많은 독립성을 자주성을 보장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거는 러시아의 어떤 외교적 승리다. 제가 그렇게 봐요. 여기가 되게 핵심적인 지역이거든요.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바로 그 코카사스 산맥 거기에 있어요. 여기가 외국의 힘에 휩쓸려 내려가면은 러시아 남부가 흔들립니다. 우크라이나는 같고 여기는 더 중요해요. 터키도 압박을 받고 여기를 자꾸 요 지역, 코카사스 남부 지역, 아제르바이잔 이런 지역이 있죠. 조지아. EU에서 계속 관심을 찝찝거리는 부분이에요. EU 가입, 그리고 나토 가입, 특히 나토라는 부분이 건드리죠. 그러면 터키가 압박을 받고 밑에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이집트 요 라인이 다 막혀요. 주인장이 바뀔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을 설득을 해서 대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러시아의 천병으로 나서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을 많이 미워하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던 적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느냐?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 여기가 그리고 러시아에 저항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 사람들이 이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슬람이에요. 자,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이슬람이잖아요. 이게 확실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거는 푸틴의 의사가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가장 강력하고 절묘하게 선택된 사람이에요. 지금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내용을 뭐라고 그랬느냐? 자기들은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 전쟁을 반대한다. 이 두 말이 합쳐지면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답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이 핵심입니다. 큰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이게 예전과 다르게 앞서 말씀드렸던 레바논 전쟁처럼 국지적인 전쟁에서 몇 개 나라가 관여해서 중동 전쟁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판이 더 커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 미국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소규모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힘의 축이 바뀔 때. 옛날 같으면 겁이 나서 조용히 있던 세력들이 다 달려들어서 자기 이해관계를 자기의 힘으로 해소할 수 있는 거예요. 더 큰 힘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와 중국은 그 동네 그 동네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서 하시오. 그렇지만은 인간 세상의 기본적인 규칙만 지켜주시오. 근데 그 규칙이 지금 뭉개진 곳이 많거든요. 그게 중동이잖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체첸군이 필요하다면 체첸군이 평화유지군으로서 가겠다. 질서를 유지하겠다. 같은 이슬람이니까. 우리가 가서 하겠다. 그리고 다른 해방군들이 해방 못 놓게 하겠다. 우리가 지켜주겠다. 그 체첸군의 전투력은 지금 확인이 된 거거든요. 이게 무서운 발언이에요. 그래서 아랍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환영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러시아가 들어오면 끌끌올 수 있는데 러시아 정부에 저항했던 러시아 내에 이슬람 세력이 와서 교통정리를 해준다. 그러면 러시아가 힘 있는 나라로서의 그 에너지가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죠. 와, 이건 절묘하다. 지금 딱 필요한 타이밍에 해준 거잖아요. 원한다면 난 바로 갈 수 있다. 후보 나온 거예요. 미국이 어버버버 하고 있는데. 이거 이스라엘이 많이 놀랐을 거라고 봅니다. 이 자체로. 이 말을 쭉 이어붙일 수 있어요. 주변에 다른 나라들이. 이 말에 아랍 여러 나라들 힘을 모아서 의견 한번 내봐. 내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어. 러시아가 이렇게 말한 거랑 같아요. 예. 이 수가 엄청나게 깊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크레물린 대변인이에요. 드미트리 페스코프라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마스 지도부하고도 소통하고 있고 이스라엘과도 소통을 하고 있다. 예.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기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관련이 있다.
예, 이거 뭐 누구나 다 아는 거고 좀 전에 그래서 체첸의 지도자가 그런 말 한 거잖아요. 예. 그 공통 분모만을 쫙 엑기스로 모아서 지금 던진 거예요. 전 세계 언론은 보도하고 전 세계 대중 매체들은 보도하고 있지 않겠지만, 네. 이스라엘과도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미국한테 그리고 나토 유럽에 있는 주력 국가들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들 일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겠니 도대체? 이런 비아냥이 뒤에 좀 숨어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 왜냐? 뭐라고 그랬냐면은 제가 이해가 한참 이걸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뭔 의미인지.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위에 적은 대로 이스라엘과도 소통을 하는데 내가 이스라엘과 여러 가지 공통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뭐 이스라엘과 공통점이 있지? 이렇게 머리를 굴려보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영어로는 여기 보면 제가 동그라미 좀 더 쳐야 되겠네요. 컴패트리엇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말로 하면 동포라는 뜻이에요. 우리 동포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 내가 이스라엘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팔레스타인과 당연히 이야기하고 있고 팔레스타인 지도부, 하마스 지도부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창구가 있다는 거예요. 적 창구가 없는 나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이거 한 예일 수 있어요. 하마스 지도부랑 바로 전화할 수 있느냐? 상대방하고 1대1로 대화할 수 있느냐? 아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좀 보거든요. 왜냐? 관심을 끄는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쪽에. 예. 자, 그러면 이 동포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겁니다. 되게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즉, 세계 각국 대부분이 유럽에 흩어져 있던 핍박받던 오랫동안 고생을 했던 고향을 떠나서 떠돌아다녔던 그렇지만 그들의 정체성을 어떻게든 지켜낸 대단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모여서 찾아온 곳이 이 팔레스타인이고 여기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자, 러시아는 이스라엘을 유태인들을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거는 독일이죠. 아우슈비츠로 대변되는. 즉 이 말은 뭐냐? 이스라엘 내에 러시아에서 온 러시아계 유태인들이 많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들과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다. 예. 그들이 현 이스라엘 정부 내에 없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다면 이 이야기가 엄청나게 애매한 거예요. 저는 없다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페스코프가 이야기했다고 봅니다. 즉, 이스라엘을 우리가 어루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내부에 분란이 있다. 그렇지 않니? 우리가 특정 세력의 힘을 키워줄 수 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 어떤 고리로? 러시아 출신 유태인이라는 고리를 통해서. 저는 그런 말을 페스코프가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싸움대장 체첸군은 이슬람의 이름을 걸고 가자 지구에 갈 수 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 주는 메시지는 저는 식은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타냐후의 등줄기에. 바이든은 어버버죠. 현재로 봐서는. 자, 이런 압박을 줬다는 것은 일단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헤즈볼라랑 확전을 이스라엘이 상당히 억누를 수밖에 없는, 헤즈볼라가 본격적으로 공격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란도 본인들의 욕구를 억누를 수밖에 없는, 일단 러시아의 협상안을 기다려봐야 되겠다. 협상의 우위를 점하는 순간이에요. 러시아가 이 국면에서 조용히. 예. 물론 제 생각입니다. 자, 오늘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네.